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9일 셀트리온 실적 발표 관련돼서 리포트 체크 좀 할게요. 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램시마 SC로 수익성 방어했다. 네, 매출액 5,975, 영업이익 1,823. 네, 전년 대비 41%, 12% 증가했습니다. 네, 매출 대비 이익이 많이 좀 증가했네요. 네. 일단 IV는 조금 약세. 그 다음에 SC가 이제 증가했는데 이제 SC 매출이 그 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확 증가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구조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부분은 네, 이제 진단 키트 재고가 이제 거의 대부분 소진됐다. 이 부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도 마찬가지. 네, 진단 키트 손실 600억 정도 반영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600억이 손실 반영이 된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거죠. 이런 부분은 주가가 좀 오늘 반등한 뭐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매출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식 회계도 있고 역분식 회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빅베스도 있고 뭐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기업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정확하게 분기 실적대로 매출을 이익을 내면 너무 이제 기저효과가 큰 거죠.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았다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았다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합니다. 토닥토닥을 하는 거죠.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을 때는 비용을 처리해 버리는 거죠. 어떻게? 야, 뭐 지금 빨리 판관비나 뭐 할 거 있으면 감가상각 할 거 있으면 확 때려. 확 때려 주는 거죠. 아, 지금 주가 부양해야 돼? 야, 그러면 하지 마. 올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실적 안 좋아? 어차피 지금 안 좋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실적, 주가도 바닥이지. 그래? 그럼 비용 처리할 거 이번 다 처리하자. 완전 땡 처리하자. 빅패스 하자. 싹 다 적자 실현시키고, 비용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재고 다 처리하고, 감가상각 다 시켜버려. 그러고 나서 내년 1분기에 내년 2분기에, 내년 3분기에 바닥 치고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죠. 뭐 그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뭔가 회사에 잡음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작년 재무를 최대한 정리정돈을 하고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신호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뭐 3사에서 지금 하나 뭐 그다음 키움, 유안타 증권 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부 이제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마이야를 하니까 뭐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디테일하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을 한 번씩 좀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일단 목표 주가가 3사가 좀 다르죠. 목표 주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키움은 목표 주가 20만 원이고 유한타는 21만원이고, 여기는 어디요? 얘는 어디죠? 교보는 24만원이고, 하나는 22만원입니다. 하나 40몇만원 불렀던가. 기억나시죠? 다들. 네, 무의미합니다. 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라 하면, 증권회사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게 됩니까? 증권회사 직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려면 그 회사 월급을 누가 주죠? 고객이 줍니다. 그 고객은 누구 편이죠? 주가가 올라가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매도꾼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셀트리온 주주님들이 주식이 올라가야 거래를 하죠. 주가가 상승해야 팔든지 사든지 뭐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무조건 높게 잡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셀트리온 10만원 잡았다. 주가 떨어지면 항의전화 빗발치겠죠. 거래 안 하겠죠. 계좌 다 빼겠죠. 아니 옆에 지금 키움증권 목표 주가 20만원인데 지금 너 10만원 부른다고? 너 장사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고로 애널리스트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리포트 목표 주가 작성 못합니다.
예. 그걸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리포트를 볼 때. 그래서 얘는 보지 마라. 얘는 무의미한 숫자다. 왜 목표 주가가 30만 원인데 왜 내 주가는 이러냐, 이런 초보자 같은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표 주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우고요. 아무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자, 유플라이마 이제 램시마 SC 이제 요거 2023년 미국 쪽 이슈가 이제 가장 또 부각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겠죠. 네. 5월 30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 내용이 앞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선 좀 작용을 합니다. 뭐 이번에 뭐 2차 전지 또 뭐 감축법,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세제 혜택,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게 얼마나 엄청난 세제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보다는 그거에 인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그 세제 혜택으로 받은 이익보다 2배, 3배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실망감으로 떨어지고, 뭐 또 탐욕으로 움직였다가 폭망으로 이제 공포심으로 이제 돈을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반복되는 심리 과정을 겪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적도 좋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별 2개가 이제 되는 거죠. 플러스 요인이 2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뭐 지금 당장 마이너스 요인이 며칠 전에 하나 부각되었으나 별 의미가 없죠. 아니 혼외자가 있든 뭐 혼내자가 있든 주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미국 가면 결혼을 5번, 10번 하든 관심이 없어요. 뭐 유럽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3번 이혼한 여자랑 결혼합니다. 예.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 축복해줘요. 그 여자가 이혼을 3번 했는지 4번 했는지 5번 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많이 개선됐죠. 이제는 뭐 워낙 이혼자가 많으니까요.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도 성장하고 이런 결혼 풍습도 이제 많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나 10번 헤어졌다가 결혼했어. 5번 헤어졌다가 결혼했어. 이런 거는 괜찮은데 3번 이혼했다가 결혼 한 번 더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국에는 그게 차이가 뭐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좀 부각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마이너스 요인은 금방 잊혀질 문제다. 뭐 여기 단발성이 문제지 셀트리온을 계속 발목을 잡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계속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뭐 후속적인 제품들이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연내 5개 가량의 신규 파이프라인, 네, 여기 보시면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로폴리아, 악템나, 품목허가 신청이 예정으로 줄줄이 향후 신제품 출시되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또 기대된다죠. 자꾸 이제 기대된다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상반기 허가 신청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이 아니죠. 예. 지금 만들어 놓은 약을 뭐죠? 예. 바이오 시밀러, 복제를 해서 시밀러, 복제는 아니고 복제약은 또 따로 있죠. 예. 바이오 시밀러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시 그 바이오 배양을 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네, 딱 지금 화학약품 복제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제약품인 아일리아는 4개월 투여 주기를 개선 고용 쪽으로 해서 아직 공개된 건 아니지만 고용량 차별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고마진 신제품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마진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보도 네, 비슷하게 지금 뭐 유플라이마 얘기하고 있고요. 예. 뭐 내용은 비슷하죠. 네. 신청, 뭐 허가, 신청, 좋은 얘기들이 이제 쭉 깔려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좋은 얘기만 하고요. 나쁜 얘기 나오면 계속 나쁜 얘기합니다. 주가 끌어내릴 때는 뭐 진짜 공매도 쏟아져 나오고 악재 쏟아져 나오고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 투매가 나오죠. 그런 과정이 좀 많이 2년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이제 했고,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2년 곧 한 40만 원 할 때 그때부터 제가 센츄리온을 방송을 40만 원이 아니죠. 한 2년 반
네,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만 원 보고 다시 떨어지는 거 보고 14만 원 보고 지금 다시 17만 원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셀트리온 회사가 2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거나 급격히 하락한 것도 아닌데 주가가 거의 뭐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쭉 되돌이켜 보면 별 문제는 없었는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다. 자, 컨센서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2023년이죠. 2023년, 2024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나 이익이 쭉 보시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조 5천억에서 2조 9천억대, 이제 3조대로 가는 회사로 가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도 1조대 찍고요. 네, 그다음에 PER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다른 미국계 제약사나 뭐 바이오사나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멀티플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에 비하면 낮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기업은 이건 또 얘는 왜 이렇게 많이 PR이 올라가지 싶을 정도로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머크도 그렇죠. 머크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화이자는 여전히 PR이 좀 낮죠. 얘네들은.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좀 나중에 좀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비교 대상을 봤을 때 뭐 50배,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뭐 50배대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30배대로 있는 거 있고, 지금 셀트리온은 한 중간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PER 도표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하고 이익이 좀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다. 네. 그렇죠? 자,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램시온 SC 뭐 이제 이슈가 가장 강한 것 같고, 자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또 나온다. 유안타 쪽. 요건 이제 숫자들이고요. 숫자들은 또 숫자들만 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하죠. 좀 내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보시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특수한 부분이죠. 보시면 램시마 SC 10억 원 단위입니다. 매출이 보시면 램시마 자체에서 150억. SC가 보시면 여기서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의 매출이 차이가 크죠. 자, 요게 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약간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램시마 SC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렇죠? 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램시마 SC로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씩 하다가 요번에 헬스케어 쪽으로 쫙 이제 넘겨버리면 지금 10억, 100억, 1600억 이렇게 하면서 재물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과거 같았으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이게 분식 아니냐? 그냥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파는 거는 오늘 팔아도 되고, 다음 달에 팔아도 되고, 그 다음 달에 팔아도 되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구조들이 이게 합리적인 게 맞나? 이게 같은 회사인데, 같은 회사에서 해외 영업부, 해외 판매부 해서 뭐 지역별로 나누고, 뭐 이래서 뭐 한국 지역 내수는 셀트리온이 잡고, 뭐 일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잡고, 미국은 셀트리온 잡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걸로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지겹다 해서 이제 완전히 종결됐죠. 이제 다 종결됐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딴지를 갈 것 같으니까 아싸 합병을 하자. 그냥 셀트리온 하나 홀딩스 하나 놔두고 셀트리온 뭐 국내 사업부, 해외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셀트리온 하나로 만들자. 제약이고 다 합병시키자.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면서 주가를 예쁘게 하는 거죠. 근데 웃기죠. 지금 보면 기업들이 계속 분사를 시키거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80조, 90조 하던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분사시켰는데 대주주는 전부 LG화학이에요. 가지고 노는 거죠. 주주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은 LG화학이 다 가져가고, 분사된 기업은 시가총액 130조, 140조 막 그렇게 찍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만약에 투자자는 하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요. LG화학을 샀던 사람은 하나도 이익을 못 내는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됐지만 전부 LG화학 주식이잖아요. LG화학만 논한 거죠. LG화학 회사 오너만 논한 거죠. 그 주식 다 팔아버리면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엿먹이는 그런 아주 모럴 해저드 같은 그런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뭐 지금 이번에 SC 사태도 똑같고요. 지금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뭐 공매도고 뭐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고 계속 장난을 치죠. 예, 뭐 끊임없이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냥 SG 라더견은 라더견 세력들이고 또 아직 안 걸린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공매도꾼들, 외국인들 안 걸리는 거죠. 한국 기관 투자자들 뭐 안 걸리는 거죠. 예. 법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장난을 계속 치니까요. 걸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거 지금 불법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으로 포장을 예쁘게 하는 거죠. 트럭시마도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트럭시마 이런 거는 꾸준히 괜찮아지면서 더 좋아지는, 그리고 1분기 특히 좋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호주마는 약간 쏘쏘네요. 그렇죠? 유플라이마 이제 여기서 이제 퀀텀 점프하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또 신규 매출, 이제 유플라이마 얘기가 많이 나는데 유플라이마가 매출이 막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그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램시마 SC, 득시마, 퍼주마, 유플라이마인데 램시마 SC가 독보적으로 지금 포지션이 커졌다.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산한 게 램시마 SC 쪽으로 했을 때 앞으로 SC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요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쪽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뭐 그다음에 쭉 허가 신청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하게 컨센서스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 한 3조 정도 보고 있고 1조 이 영업이익 1조 정도 찍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면 뭐 내부적으로 뭐 바이오 시밀러 매출 증가에 대한 OPM이 낮은데 진단 키트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남기고요.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봐야 되죠. 저도 이제 쭉 다 읽어보고 이제 얘기 드렸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신청 예상 시점 이런 거 모르죠. 스텔라 이런 거 다 안 해주죠. 이거 해주면 뭐 그게 그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얘기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숫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다 숫자들은 대동소이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EU 점유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U 판매량 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지금 괜찮게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신규 파이프라인 뭐 오크레부스 시뮬러 이건 뭐죠? 4월 삼성 NDA 신청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중추 신경계 질환군 시장 진입, 면역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대, 글로벌 다발성 경화증 시장 매출 1위, 다발성 경화증 글로벌 어쨌든 요거는 뭐 긍정적이다. 다발성 경화증 시장 이게 뭐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도 뭐 전문 의학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셀트리온을 투자는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뭐 바이오 시장에 대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명백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부를 안 하는 건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면 인간이 아니고 신이겠죠. 근데 신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ADC 이중항체, 항체 신약,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저는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별로 각광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쵸. 뭐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요구르트인데요. 요구르트로만 병을 치료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쉽진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진우부 지금 유방암, 고형암 그러니까 이런 아예 암 같은 병 같은 거를 한 방에 딱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하죠. 예. 뭐 천천히 뭐 요것도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합니다. 이런 거 잘 안 먹겠죠. 지그넉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좋은 이제 그런 마이크로 바이옴 기업이 있는데 나머지 숫자들이고요. 주가 거의 안 움직입니다. 숫자들이고요. 이제 다 이제 숫자들이네요. 이 숫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어차피 보면 2025년도 보면 매출액 3조 2천억. 그 다음에 2025년 매출액 3조 4천억. 2025년 매출액 3조 1천억. 하나가 되게 갑자기 보수적이네요. 목표가는 높게 잡고 매출 컨센서스는 낮게 잡고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이네요. 웃깁니다. 좀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하나 쪽이 지난번에 그 주가가 좀 좋을 때 목표가를 좀 세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화가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았죠.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나 시각이 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자기 이제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영업이익은 한 8,800억. 영업이익. 이익 1조. 그쵸? 키움, 영업이익 1조. 유한타, 영업이익 1조 선. 유한타, 키움, 그 다음에 교보 쪽은 한 1조 정도 잡고, 근데 생각해보시죠. 매출 3조에 1조 찍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괜찮죠. 한 30%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돈이 많이 남는 회사죠. 바이오시험관. 그렇죠? 원가가 작은 그런 회사입니다. 판관비가 많이 드는 거죠. 뭐 연구비라든지 이 비용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주님들이니까 제 방송을 보는 거는 그 셀트리온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방송을 보겠죠. 자꾸 그 배당을 요구하고 뭐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 특정 집단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 집단이 어떻게 보면 서정진 안쪽,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내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죠. 막 배당을 요구하는 척 하는 거죠. 뭔가 자사주를 매수하길 원하는 척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회사를 어떤 그 지배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배당이고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주가를 올릴 것 같죠. 주가 한 개도 못 올립니다. 배당 지급했다고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했다고 주가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자사주 소각해도 요즘 주가 잘 안 올라갑니다. 주가 모멘텀이 올라가는 거는 엄청난 기업의 성장성과 어떤 기대감, 캐파 증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 끌어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잠깐 좀 과할 정도로 이상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죠. 주식을 가격을 희망 가격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50만 원에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뭐 SM이라든지 뭐 몇몇 기업들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니까 이제 이미 지분이 높은 상태에서 지분이 뭐 70% 80%인 상태 아니 서로 싸우는 상태에서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가격을 공시 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나중에 뒤집어 보면 금감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들어가 보면 공개적인 통정 매매인 거죠. 공개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지분이 높아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에서 실적도 받쳐주고 자금력도 되고 지배구조도 튼튼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싸움이 붙으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자꾸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는 회사 배불러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꾸 자사주 매입한다 무슨 뭐 셀트리온 주주연대다 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쭉 이제
셀트리온 관련돼서 오늘 나왔던, 어제 나왔던, 뭐 최근 나왔던 리포트들을 체크를 했고요. 일단 대동소이하다. 내용은 뭐 특별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고, 반면 자 보시죠. 일단 오늘 수급 한번 보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들어왔네요. 셀엘도 그렇고, 셀엘은 기관이 많이 들어왔네요. 셀트를 제약은 다소. 근데 이제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는 램시마 SC의 영향이 이번에 좀 컸는데, 램시마 SC가 계속 이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는 걸 좀 제가 체크해 드렸죠.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제 얼마나 헬스케어가 이제 그걸 또 잘 팔아내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관건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헬스케어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셀트리온은 좋았는데 셀헬은 실적이 다소 셀트리온이 좋으니까 셀헬도 당연히 좋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냥 아마 쏘쏘 될 겁니다. 그냥 전년 대비 뭐 그냥 거기서기 왔다 갔다. 그래서 오늘 모멘텀은 셀트리온이 좀 더 강하게 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또 마찬가지 셀트리온 쪽에서 뭐 승인받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셀트리온 쪽으로 움직임이 좀 더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셀헬은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 이슈가 불어야지 움직이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그대로 미리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치고 나갔죠. 예. 바닥치고 뭐 거의 더블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에 비해서는 좀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240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서정진이 뭐 잘못했니 많이, 뭐 서정진이 나왔니 많이, 별 쓸데없는 얘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으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결국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은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흔들면서 계속 털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 그 흔적은 좀 외국인 쪽에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비중이 그 수량 자체가 공매도 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냥 뭐 이 정도는 그냥 다른 회사들도 나오는 정도 수준이다. 그냥 박스에서 지금 파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선물 움직임, 뭐 그 다음에 기간투자 해치성 물량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프로그램적으로 나오는 그런 물량들 수준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뭐 움직임이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18만 찍고 이렇게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서정진 이슈가 굳이 작년에 나왔던 얘기를 꼭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뭔가 손절매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라더견이나 기관 투자나 헤지펀드 매니저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놈들이다. 별반 차이 없다. 여러분들은 자꾸 그 세력들에 의해서, 농간에 의해서 여러분이 놀아나면 안 된다. 너무 기대도 하면 안 되고, 신용이나 미수나 뭐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해도 안 되고요. 불필요하게 악재 뉴스, 뭐 네이버 토론 게시판이나 뭐 셀트리온 관련돼서는 나쁜 기사들도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그냥 무덤덤하게, 초연하게, 태연하게 무소의 풀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냥 오히려 이런 정통파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을 좀 더 탐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고, 회사의 주가의 그냥 차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식의 가격의 움직임일 뿐이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뭐 긍정적이 나쁘다, 뭐 볼린저 밴드를 신봉해도 안 되고요. 뭐 일목균형표가 너무 이거만 믿고 주식을 매매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량만 보고도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냥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마치 비바람이 치는 속 가운데 깃발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펄럭이고 있는데, 그 펄럭이는 방향을 맞추겠다고 계속 오른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할 거야 막 예상하지 마시고요. 그냥 깃발은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흔들리고 펄럭입니다. 주가는 계속 춤을 추고 덩실덩실 거립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난리 미친듯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주가의 캔들 하나하나 그날 하루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쭉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우리 인류가 추구해가는 방향성,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중국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소득이 증가되고 중산층이 소득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추구하는 어떤 삶의 방향성에서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약들, 이 약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퀀텀 점프하는 이 2차 전지도 갑작스럽게 빵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전망치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된 거예요. 전기차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미친 듯이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성장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산업도 이제 그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도 닦는 마음으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셀트리온이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이오 산업,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이 산업,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 산업, 우리 인간의 욕망,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